만약 우주의 가장 완벽한 감옥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훔쳐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인 암흑 물질의 정체를 밝혀줄 열쇠라면요. 우리는 블랙홀을 종말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끝.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몇 명의 물리학자들은 인류의 가장 대담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변환시키는 거대한 엔진이라면, 만약 저 무한한 어둠 속에서 에너지를 꺼냈을 수 있다면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블랙홀 폭탄. 이 도발적인 이름 뒤에는 파괴적인 무기가 아닌 우주의 본질을 향한 가장 순수한 탐사선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 물리학자의 칠판에서 태어난 기묘한 상상이 어떻게 반세기의 시간을 여행하며 우주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밝혀낼 거대한 탐사선으로 자라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9년) 옥스포드의 천재 수학자 로저 펜로즈는 회전하는 블랙홀, 즉 커블랙홀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해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죠. 이 괴물에게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죽음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요. 이 기묘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거대한 바다가 통째로 소용돌이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의 회전으로 뒤틀린 시공간입니다. 저 소용돌이는 바람이나 물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공간 자체가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주선의 선장인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중심으로 추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둘째, 어떻게 하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의 답이 바로 커블랙홀의 비밀 지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부터 찾아보죠. 중심으로 추락하는 힘에 맞서려면 당연히 엔진을 바깥쪽으로 분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심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간의 유속은 점점 빨라지겠죠. 마침내 안쪽으로 추락하는 유속이 우리의 최대 엔진 속도, 즉 빛의 속도와 같아지는 지점. 이것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탈출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의 규칙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추락만 피하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직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의 힘이죠. 저 멀리 잔잔한 우주를 기준으로 가만히 있으려면 이 소용돌이가 우리를 회전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엔진을 분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심으로 갈수록 소용돌이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마침내 시공간 자체가 옆으로 휘몰아치는 속도가 우리의 최대 엔진 속도, 즉 빛의 속도와 같아지는 지점. 이곳이 바로 정지 한계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정지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의 규칙입니다. 자, 이제 펜로즈가 발견한 기묘한 무대가 눈에 보이시나요? 바로 에르고 영역입니다. 이곳은 방금 우리가 알아낸 두 개의 죽음의 규칙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사건의 지평선과 정지 한계 사이의 영역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에르고 영역은 시공간이 옆으로 휘몰아치는 힘이 너무 강력해서 저 멀리 우주를 기준으로 정지에 있으려면 빛보다 빠르게 움직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정지는 불가능하지만 안쪽으로 추락하는 속도는 아직 빛보다 느려서 탈출은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기묘한 틈새인 것입니다. 이곳에선 강제로 춤을 춰야 하지만 춤을 추면서 출구로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펜로즈는 바로 이 무대 위에서 우주의 가장 대담한 금고털이를 계획합니다. 펜로즈의 목표는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블랙홀 안에선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펜로즈는 약간의 트릭을 발휘합니다.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훔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빠르게 회전하는 거대한 팽이에 브레이크를 걸어 그 힘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하나의 입자를 에르고 영역으로 던져넣고 두 개로 쪼갭니다. 한 조각은 회전하는 블랙홀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향으로 던져 넣어 희생시킵니다. 이 희생 덕분에 블랙홀의 회전은 아주 약간 느려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블랙홀이 잃어버린 그 회전 에너지는 고스란히 나머지 한 조각에게로 전달됩니다. 그 결과 나머지 한 조각은 원래 가졌던 에너지에 블랙홀에서 훔친 회전 에너지까지 더해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합쳐진 에너지는 에르고 영역으로 들어오기 전 입자의 총 에너지보다 더 커집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계획의 이면엔 사실 매우 복잡하고 불가능한 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계곡에 공을 굴리는 것을 떠올려봐요. 공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빨라지지만 반대편 언덕을 올라가면서 정확히 그만큼의 속도를 다시 잃고 원래 높이로 돌아옵니다. 그러네요.
순수한 중력 안에선 에너지를 훔치는 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펜노즈는 블랙홀이 만드는 극단적으로 뒤틀린 시공간 속에선 입자가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 음의 에너지를 갖는 것이 가능하고 블랙홀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특별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블랙홀이 에너지를 뱉어내는 방법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찾아낸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거대한 은행 금고에서 핀셋으로 동전을 하나씩 훔쳐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너무나도 느렸죠. 펜노즈가 금고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인류가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 핀셋 하나였습니다. 그의 발견은 위대했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죠. 1970년대 초 물리학계는 핀셋이 아닌 금고 전체를 뒤흔들 더 대담하고 강력한 방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돌파구는 언제나 그렇듯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는 블랙홀이 아닌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의 과학자들은 두 개의 소리급세를 나란히 두고 하나를 치면 아무런 접촉 없이도 옆에 있던 다른 소리급세가 저절로 울리는 공명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핵심은 개별적인 충격이 아닌 주파수가 맞는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었죠. 수십 년간 이 두 이야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쪽은 우주 끝에 있는 거대한 괴물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한쪽은 음악실에나 있을 법한 소리급세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한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물리학자 야코프 젤도비치였습니다. 그는 펜노즈 이후의 모든 과학자들이 입자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젤도비치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만약 블랙홀의 입자를 하나씩 던지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딱 맞는 거대한 파동, 즉 소리급세의 울림처럼 블랙홀 전체를 공명시킨다면 어떨까? 젤도비치는 칠판 위에 수식을 써내려갔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정 조건의 파동이 블랙홀을 만나면 정말 공명이 일어나듯 파동 전체가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흡수해 증폭된다는 예측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소방사라고 부르는 현상인 거죠? 네, 마침내 인류는 금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무기를 손에 넣은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기의 발견은 지금부터입니다. 한 물리학자가 무심코 만약이라는 생각을 떠올려요. 만약 증폭된 파동이 다시 블랙홀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강해진 파동이 돌아와 다시 증폭되고 또 반사되어 돌아와 또다시 증폭됩니다. 이 끝없는 선순환의 메아리는 이론상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궁극의 엔진이었습니다. 마침내 인류는 블랙홀이라는 금고를 돈을 무한히 복사하는 기계로 바꿔버릴 완벽한 설계도를 손에 넣은 겁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무한한 에너지를 담을 그릇, 바로 거울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의 계획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가두려던 것은 반딧불이 아니었습니다. 태양 그 자체였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폭풍 앞에서 인류가 아는 그 어떤 물질도 먼지처럼 증발해버릴 뿐이었습니다. 궁극의 열쇠는 스스로를 녹여버리는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는 가장 완벽한 설계도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붕괴했습니다. 그 후 이 아이디어는 물리학의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거울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가정 뒤에 숨은 아름다운 수학적 상상일 뿐이었죠. 이론은 완벽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날개가 없는 완벽한 비행기 설계도처럼 종이 위에서는 날아올랐지만 실제로는 활주로를 떠날 수 없는 운명이었죠. 인류의 지성은 한계에 부딪혔고 우리의 주인공 블랙홀 에너지 추출 아이디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난 것은 아니죠? 어떤 방법이 있죠? 글쎄요, 수십 년간 이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 실패한 아이디어는 먼지 쌓인 교과서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깊은 잠에 빠진 아이디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꼭 물질이어야 할까? 이 생각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과학자들의 시선은 실험실의 물질에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힘, 바로 중력으로 향했죠.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입자에게는 완벽한 감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입자가 멀리 탈출하지도 그렇다고 사건의 지평선으로 바로 추락하지도 않게 붙잡아두는 보이지 않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었죠. 잠깐만요. 그런데 소방사로 증폭하는 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20세기를 뒤흔든 현대물리학의 가장 기묘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든 입자는 사실 파동이라는 것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주의 모든 물질은 입자라는 모습과 파동이라는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돌멩이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으로 우주에 퍼져나가죠. 따라서 질량을 가진 파동을 찾는다는 것은 곧 질량을 가진 입자를 찾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하. 그럼 그 입자가 중력 감옥에 갇히면 그 입자의 파동이 증폭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 입자는 아주 특별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이 입자는 유령 같아야 했습니다. 만약 평범한 입자였다면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잃고 금방 붕괴해버렸을 것입니다. 이 파동이 안정적으로 증폭되려면 다른 모든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중력으로만 존재하는 어둠의 물질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너무 무거워서도 그렇다고 빛처럼 질량이 없어서도 안 됐습니다. 그래야만 중력 감옥에 안정적으로 갇힐 수 있었으니까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물질인데요. 혹시 우주의 미스터리라는? 물리학의 가장 기묘한 아이디어와 천문학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가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까다로운 조건들이 자신들이 수십 년간 찾아 헤맨 또 다른 존재, 바로 암흑물질의 몽타주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물질 용의자의 이름은 바로 엑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엡시온이나 존재할 수 없는 거울이나 결국엔 똑같은 말 아닌가요? 실현 불가능한 하나를 또 다른 가상의 존재로 바꾼 것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엑시온이 단순히 거울의 대체품이었다면 그 지적은 완벽하게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엑시온의 등장은 이 문제의 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물리적인 거울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공학의 문제였고 명백한 막다른 길이었죠. 하지만 엑시온은 달랐습니다. 만약 엑시온이 정말로 암흑물질이라면 그것은 이미 우주 곳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거울을 만들까라는 공학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 우주에 존재하는 거울을 찾아낼 수 있을까? 라는 발견의 문제로 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초방사 현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훔쳐와서 그 중력 거울 안에 갇힌 엑시온 파동 자체를 계속해서 증폭시키죠. 이것은 마치 텅 빈 공간에 수증기가 계속 공급되어 거대한 비구름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동이 강해진다는 것은 곧 구름 속 엑시온 입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블랙홀의 에너지를 먹고 끝없이 무거워진 엑시온 구름이 마침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력 위치 에너지를 한순간에 방출하며 붕괴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격렬한 붕괴가 바로 보세노바, 즉 블랙홀 폭탄의 폭발인 것입니다. 만약 이 현상이 실제로 우주 어딘가에서 일어난다면 그 폭발은 우주 전체에 거대한 메아리를 남길 것입니다. 이 메아리는 쌍성 블랙홀이 합쳐질 때 생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중력파 신호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이야기에 최종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언젠가 이 특별한 중력파, 이 보세노바의 메아리를 포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거대한 폭발을 관측했다는 것을 넘어 그 폭발을 일으킨 방아쇠, 즉 엑시온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요. 블랙홀 폭탄은 결국 일원일 뿐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인류는 우주 저편에서 울릴 찔모를 보세노바의 메아리를 찾기 전에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파동을 증폭시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이 이론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블랙홀은 직접 갈 수도 지구에 만들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꼭 블랙홀을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블랙홀 폭탄을 예측하는 수학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2025년 영국의 한 연구실에서 거대한 알루미늄 실린더가 회전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전자기장을 끌고 회전했어요. 마치 커블랙홀의 에르고 영역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현상의 원인은 완전히 다르지만 회전하는 무언가가 주변의 장을 끌며 돌고 그 안에서 파동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수학 방정식의 구조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젤도비치의 위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이 수학적 유사성 덕분에 과학자들은 우주 끝 블랙홀에 가지 않고도 초방사 현상을 똑같이 재현하고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역설로 끝을 맺습니다. 인류는 우주의 가장 완벽한 감옥을 열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폭탄을 설계했고
그 폭발음 속에서 우주의 가장 찾기 힘든 고유한 입자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는 거죠. 오늘 영상처럼 저희는 우주의 가장 큰 아이디어들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인 여정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과역과 함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그런데 이것은 논문입니다. 오늘 다룬 블랙홀 폭탄의 최신 연구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지식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문입니다는 매주 한 편의 최신 과학 논문을 학생부터 비전공자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2.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과형의 물리학.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과형의 물리학도 있습니다. 물리학원의 핵심 개념부터 실전 연습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까지 수능 물리학의 모든 것을 단단하게 잡아드립니다. 또한 대학 신입생과 일반인을 위해 더 넓고 깊은 물리학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반 물리학 콘텐츠도 매주 연재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지적 성장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셋. 이과형 마켓. 이과형 마켓에서는 여러분의 탐구를 도와줄 특별한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과학 노트는 단순한 연습장이 아닙니다. 이과생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공식들이 담겨있고 가방에 넣고 다녀도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견고한 양장 제본으로 제작되어 여러분의 치열한 학습 과정을 오랫도록 품격 있게 보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설이 된 이과형 티셔츠. 너무 많이 만들어 걱정했지만 여러분의 오랜 사랑 덕분에 이제 정말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말 그대로 한정판입니다. 이과형의 역사를 소장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이지 않아